상속이 나을까요? 증여가 나을까요? 네. 사실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받은 맞죠. 질문이에요. 네. 근데 이 질문을 지금 시점에서 안 하실 수가 없어요. 네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물론 제가 주제를 그만 좀 물어보라고 잡았긴 했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. 네. 상속이 나을까요? 증여가 나을까요? 이 질문에서는 일단은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보통은 이 질문이시거든요. 나 이러이러한 자산이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. 이거 증여할까 아니면 상속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것만 알면 안 되고요. 판단을 할 때는 그러면 혹시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신지 네. 상속인으로 누가 있으신지를 다 물어봐야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다른 자산은 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다 여쭤봐야 돼요. 네. 네. 그래서 쭉 다 합쳐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다라고 네.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보통 이제 상속이 나은가 증여가 나은가를 판단을 할 때는 상속공제하고 증여공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. 네. 네. 상속인으로 배우자랑 자녀가 있으면 상속공제가 최소한 10억까지는 가능하거든요. 네. 근데 자산을 다 합쳐봤더니 10억 미만이다. 네. 하면 당연히 상속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증여로 가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는 사실 자녀한테는 10년 이내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. 네. 근데 상속으로 가게 된다면 한 10억까지는 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고요. 만약에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라고 하면 네. 최소한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. 그래서 5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이다. 뭐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데 10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증여를 먼저 하시는 게 낫습니다. 네. 근데 요즘처럼 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르잖아요. 네. 그러니까요. 부동산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내 자산은 내가 가지고만 있는데도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맞아요. 네. 뭐 엊그저께는 10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 눈 뜨고 일어나니까 15억 되어 있고 하면 당연히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근데 뭐 미리 증여를 할 때도 사실 순서를 정해놔야 돼요. 순서, 네. 증여 순서. 네, 현금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땅도 있고 부동산 중에는 또 땅이 있을 수 있고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. 부럽다. 네. 네. 저도요. 자기도 알고 있어요. 아이고, 다행이네. 정선하시겠는데. 그렇죠. 네.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이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부터 줘야 할지 네. 이런 걸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. 네.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죠. 뭐가 제일 오를 것 같으세요? 음. 이 질문을 드립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거 네. 그것부터 증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가장 낮게 평가된. 네, 가장 맞- 낮게. 맞아요. 뭐 한 3년 전에 5억에 증여했던 아파트 있는데 네. 그거 10억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지금은 10억인데 그때는 5억에 증여해버렸거든요. 네. 그러면 당연히 세금도 아꼈고 그 차익만큼은 자녀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. 저평가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증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사실 네. 그 상속과 증여하면 또 우리의 그 테헤란로에서 우리 네. 윤 프로가 네. 한 무시무시한 상담을 어마어마하게 늘 하고 있죠. 하고 계셔서 네. 사실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. 어떻습니까?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이렇게 상담 사례 중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? 사실 저도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. 상속이 네. 좋을지 증여가 좋을지. 근데 지금 김 프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첨언을 하자면 증여가 아무리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가 낮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는 게 좋긴 좋아요.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. 그거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. 상황이 왜냐하면- 좋지가 않다. 네, 증여세는 변동하지 않았어요. 네. 하지만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지금 그렇죠. 변경이 됐어요. 복합 변수, 네, 복합 변수. 보통은 이게 부동산을 뭐 증여를 한다거나 하면 시가라는 게 중요해서 시가를 얼마로 할지에 따라서 나의 세금이 달라져요. 상속세도 증여세도 계속 달라지는데 네.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거래가 많잖아요. 옆집이 얼마가 팔렸는지도 국토해운부 자료에 들어가면 다 실시간 떠요. 얼마에 옆집이 거래됐는지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단독주택, 뭐 빌라 이런 거는 잘 몰랐잖아요. 네. 근데 요즘은 전산이 너무 발달을 하면서 이런 옆집에 얼마를 팔았는지 유사한 가액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건물 공시지가로 막 넘기고 땅도 공시지가로 넘겼던 거를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. 시가를 다 측정하고 감정받고 요래야 돼서 예전보다 내야 될 증여세가 올랐고요. 네. 주식이나 이런 거를 증여할 때는 증여세만 내면 되죠. 네. 왜냐하면 부동산 이런 것만 등기가 있고 주식에는 등기라는 게 없잖아요. 네. 그렇죠. 네, 그래서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부동산을 워낙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가 변경이 되면 뭘 내죠? 우리가 명의 바꾸려면
돈 내야죠. 그렇죠. 네. 취득세를 내야지 등기를 바꿀 수 있잖아. 네. 이 그렇죠. 취득세가 예전에는 4%였다면 지금은 13.4%까지 와우. 올라가 와. 있는 와우. 상황이라 세 배네, 세 배. 세 배를 등록사. 더 내야 어. 되고 취득세나 증여세는 누가 내냐면 네.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입니다. 받는 미국은 사람이. 반대예요. 예.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주는 게 맞아요, 사실. 네. 없는 애한테 주는 거니까. 그렇죠.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 재산 받았으니까 받은 것 중에서 세금을 내. 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든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증여세 낼 자금도 모아 놓으셔야 되고 부동산을 넘기실 거면 취득세 낼 자금도 모아 놓은 상태가 돼야지 액션을 할 수가 있지. 이게 아니면 증여세나 취득세를 낼 돈이 없는데 명의가 넘어갔다. 네. 그러면 그 세금도 준 사람이 줬다고 봐서 증여세를 또 내는 아. 상황이 생기게 돼요. 그러니까 플랜을 어렵다. 다 짠 상태에서 넘겨야지. 안 그러면은 세금은 세금대로 예상했다고 또 예상치 못했던 증여세도 받았잖아. 이렇게 되면 세금을 또 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